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선생 수능영문법 세 번째 전치사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 전치사 학생들이 많이 알 듯 하면서도 막상 쉬운 듯 하면서도 그죠? 막상 좀 애매하고 약간 어려워하고 왜 써야 되고 어디에 써먹는 거에 대해서 잘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문을 보면 전치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부사와 마찬가지로 어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전치사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너 전치사가 뭐야? 알죠. 뭐 in, on, to, over 이게 전치사입니까? 뜻은 안에, 위에, 향하여, 쉽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뜻은 별거 없죠. 전치사는 영어에서 한 40개 되지만 쓰는 건 한 10개 미만도 안 됩니다. 그 10개짜리 뜻 외우는 데는 뭐 1분도 안 걸릴 건데 근데 왜 전치사를 어려워하시죠? 그것은 바로 전치사가 왜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은 전치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치사가 왜 있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은 한자로 앞전자고 치는 노일치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데 사이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 그러면 전치사는 절대 단독으로 쓰지 않고 반드시 결합을 해서 뭐와 결합해? 대명사나 명사와 반드시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합을 해서 쭉 위쪽으로 내려오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단어가 하나, 둘, 두 개 이상이니까 구자란 말이 붙어가지고 형용사 구라고 써있게 되고 또 한 단계 쭉 더 내려오니까 부사 구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이론이 성립되는 거니? 아하,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결합을 합니다. 근데 명사나 대명사는 문장의 사요소 중에 필수로서 문장 속에 사용이 되면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로만 꼭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명사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라면 그 문법이 틀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필수, 문장의 필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치사가 딱하니 이러한 전사가 떡하니 앞에 붙게 되면 대명사나 명사의 성질이 형용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질이 뭐로 바뀌어? 부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명사입니다. 마커. 이 명사가 문장 속에 쓰면 주어나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떡하니 붙으면 형용사로 바뀌거나 부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역할은 그러면 전치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 역할이 뭐냐? 그런 얘기는 명사의 명사만 쓰겠습니다. 명사의 성질을 바꾸어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사의 성질을 바꿔준다. 그러면
왜 바꿔주느냐를 갖다가 생각하시게 되죠. 안 바꿔주면 문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이 학생 이리 와봐. 전치사가 뭐야? 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그 학생이 대답을 할 때 예, 전치사요. 안 쓰면 문법이 틀리죠. 정답입니다. 전치사는 안 쓰면, 즉 사용하지 않으면, 즉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그건 문법이 틀립니다. 즉 명사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영어에서 뭐다? 전치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 속에, 온, 위에, 뭐, 겹에, 뭐 함께, 더불어, 위드 이렇게 뜻만 외우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있음으로 해서 문법을 맞게 해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지우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치사는 명사와 대명사와 결합을 해서 그 명사, 대명사의 본래의 성질을 날려버리고 형용사나 부사로 성질을 바꿔줍니다. 형용사는 뭡니까? 주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부사는 뭐였어요? 어저께 설명드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음으로 해서 뜻이 풍부하고 다채롭고 화려하고 자세해질 뿐 없어도 괜찮아. 그러한 부사로 바꾼다는 얘기. 즉 문법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왜 바꿔줘야 되는지, 왜 전치사를 사용해서 영어 문법의 문장, 영어 명사의 성질을 바꿔줘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예문을 하나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작을 하나 하겠는데 요건 영작해 보죠. 쉽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네, 이걸 지금부터 영어로 만들어 보죠. 자, 나는 학교에 간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영작, 즉 서술인데 일단은 모든 영어는 주어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여기서 골라야 돼. 주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중심되는 나죠, 나. 일단 주어는 나야. 그리고 이것은 이 정도는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과정을 마치는 고교생 이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어 뻔히 봤으니까. 자, I 간다는 말 동사 써야 되겠죠? go가 좋네. go. 그 다음 학교에 간다. to school 하고 웬만한 학생은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I go to school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전치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참 전치사를 잘 썼어요. I go to school. 그러면 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썼네. 자네 이게 뭔가 전치사입니다. 그래. 왜 썼어? 왜 썼으니까 뭐 있는 거, 늘 있는 걸로 봤으니까 썼죠. 라는 대답이거나 애 때문에 쓴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자, 볼까요? 나는 아이가 하고 있죠. 간다. 고가 동사로 하고 있죠. 좋습니다. 학교, 스쿨이 있죠. 그래서 애를 썼군요. 그래서 to를 썼다는 얘기야. 좋아. 그렇다면 우리말로 볼까요? 요거 빼면 어때요?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난 학교 간다. 알아들어. 난 학교에 간다 해도 알아들었고 난 학교 간다 알아들었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애를 빼도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영어도 그래야 되는데 영어도 to로 한번 지워볼까요? 애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이건 틀립니다. 이건 문법이 틀려요. 그러면 왜 틀립니까? to를 써야 문법이 맞습니다. 즉 전치사를 써야 맞아. 근데 왜 쓰는가 잘 몰라. 왜 틀린가 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바꿔 생각해 보죠. 이 예문에서 전치사 to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예문을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자, I go school이 왜 틀린가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부터. I, 네, 대명사로서 주어, 문장의 필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I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좋아. 다음에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동사 고, 잘 썼어요. 이 고는 동사인데
동사인데 이 고가 영어에서 아주 대표적인 자동사로 거의 많이 쓰입니다. 자, 동사는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건 아실 거야.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고는 자동사의 아주 대표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상관 하자도 없어요. 다음에 school. 이 school을 잘 보세요. 명사야 분명히. 자, 내가 저번 시간에 그랬죠? 영어에서는 명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로 꼭 쓰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school이 문법이 이 문장이 맞으려면 문법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명사니까. 즉 주어 역할을 하든지 목적어 역할을 하든지 보호 역할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보도록 하죠. 스쿨 주어입니까? 주어 여기 있잖아. 주어 두 개 있는 문장 봤어? 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건 주어는 아니군요. 탈락. 그럼 목적어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있는 고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야?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자동사 뒤에 바로 명사, 목적어가 나오면 문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목적어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호가 돼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럼 보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호는 보호충 설명하는 말하고 if 부족해. 나는 학생인가? 학생이 보호죠.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니 보호죠. 그러면 스쿨이 보호냐? 보호란 말은 앞에 나온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야 돼. 목적어는 없으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야죠. 그럼 내가 학교라는 표현이 되버죠. 내가 학교냐? 그럼 이건 보호의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문법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스쿨을 그대로 쓰면 문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문장 아이고 스쿨이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스쿨 지우세요. 그리고 마침표 찍으면 맞습니다. 그럼 문법이 맞아. 선생님, 저는 어디 간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서울을 갈 수도 있고 부산을 갈 수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어. 쓰고 싶은데? 그러면 써. 쓰고 싶은데 쓰면 또 문법이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아까 금방 설명드렸죠? 역할이 없어. 안 맞아. 이마 쓰면 안 돼. 지워. 쓰고 싶어. 꼭 쓰고 싶냐? 예. 저는 스쿨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라 이거야. 써요? 쓰면 문법이 안 맞다면서요? 안 맞죠? 다음. 명사로 쓰면 안 되겠죠?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호도 아니니까 문법이 안 맞아. 그래서 스쿨을 쓰고 싶으면 쓰되 그 명사의 성질을 날려버려서 성질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어고 고는 동사니까 여기까지 완벽해. 그러니까 이 스쿨은 쓰고 쓰되 문법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아까 도표 기억나시죠? 명사의 성질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즉 부사로 바꿔주면 돼. 부사. 그러면 명사의 성질을 부사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뭐였어? 아까 도표상으로 전치사를 앞에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는 많은 전치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걸 써도 괜찮아요. 무조건 여기 앞에 전치사 어느 걸 써도 하나 일단 들어가면 문법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맞았어요. 다만 해석이 좀 어색해지죠. 학교 안으로 들어가? 학교 위로 들어가? 이럴 뿐이지 문법은 맞아. 그러면 이 많은 전치사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하나 골라서서 스쿨의 명사의 성질을 부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어울릴까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가? 잘 안 어울리네. to가 있군요. to는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다, 향하다. 그래서 이 to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to를 땅 쓰게 됩니다. 그러면 to를 땅 쓰면 해석은 둘째치고 to를 땅 씀으로써 스쿨이라는 명사가 전사가 붙음으로 해서 요거의 성질이 아까 도표상으로 뭐로 바뀌어서 부사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부사는 때리기잖아. 100개 있건 1000개 있건 없건 문법적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요건 즉 투스쿨은 문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 go to school에서 전사 to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사가 뜻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은 무슨 소용이야? 뜻은 대충 해주면 되지. 안 써주면 문법이 안 맞는데 그래서 쓰는 거야. 그럼 하나 더 나아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왜? 저는 매일 학교 갈 때 삼식이랑 같이 갑니다. 친구. 그래? 써 그러면. 그러면 삼식이를 이렇게 써볼까요? 난 삼식이와 학교 가. 근데 쓰고 싶은데 삼식이를 딱 썼잖아요. 그럼 문법이 안 맞는 거야. 이 문법이 안 맞아요. 삼식이가. 명사니까 왜? 어쨌든 고유명사야.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워야 되죠. 근데 삼식이를 꼭 쓰고 싶어? 쓰고 싶어? 네, 쓰고 싶어. 그럼 써. 쓰되 명사의 성질을 바꿔주면 되죠. 뭘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사의 성질을 부사로 바꾸는 게 바로 그 중요한 아주 편리한 게 바로 뭘 쓴 거다가 전사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적절한 전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삼식이와 학교 가니까 같이 어깨동무 나란히 가죠. 함께 더불어의 의미를 주는 전사가 뭐 있더라? with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with를 딱 써주면 문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 뜻은 더 풍요로워져. 여러분들 학교 학생이세요. 예를 들어서 4,000명이다. 4,000명 이름을 다 써도 돼요. 뒤에다가. 다만 그 쓰되 4,000명 학생 이름을 다 쓰되 앞에다가 전사 with만 다 붙여줍니다. 지구 인구가 60억이에요. 60억 인구 이름을 다 써. 여러분들은 전사를 알게 됨으로써 영어 문장을 하루 종일 쓸 수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실력입니까? 영어 문장을 하루 종일 쓴다는 건 엄청난 실력자 아닙니까? 하여간 다 쓰되 전사만 그냥 갖다 붙여주면 다 부사로 바뀌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용례를 가진 것이 바로 전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in, 속에, on, 위에, to, 향하에, of 이렇게만 외우다 보니까 영어를 하면서 전혀 그냥 써먹지도 못하고 해석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도 안 되고 야 이거 도대체 뭐 단어를 더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쓰기만 하면 돼. 쓰되 그 앞에 전사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사만 넣어주면 성질이 다 뭐로 바뀌어? 부사로 바뀌어요. 부사는 내가 얘기했잖아.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문법으로 영향이 없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새들이 하늘에서 날고 있다. 이거 한번 해보죠. Bird, fly, 이게 동사입니다. 하늘, the sky. 틀려요. 뭐 써야 될 것 같아? in 써야 되겠죠? 당연하죠. 안 쓰면 안 돼. 왜? 만약 이걸 쓰면은 새들이 하늘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연어를 할 때 fly kite 그러거든요. 그때는 괜찮아. 이 fly는 자동사로 쓰이면 날다고 타동사로 쓰면 먼 것을 날리다야. 그러면 새들이 하늘을 날리고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지워야 됩니다. 근데 하늘을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쓰세요. the sky 쓰시고 이 명사의 성질을 부사로 바꿔주면 돼. 하늘에 가장 적절한 전사, 하늘은 굉장히 넓죠? 넓은 곳에는 전사 뭐가 어울려? in. 그래서 in을 갖다 이렇게 다운 써줍니다. 그러면 bird, 주어, fly, 동사, in the sky, 무슨 구? 부사, 구. 문법적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됩니다. 이렇게 전사는 영어에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느 모의고사 문제 딱 붙여보세요. 그 독해 지문에 전사가 20개 이상 들어요. 30개 이상. 왜? 부사를 많이 쓰라고 그랬잖아. 육하원칙에서 6개가 다 부사야. 부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똑똑하고 싶으니까. 영리를 차고 싶으니까. 부사를 많이 쓰고 싶어. 근데 부사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부사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바로 뭐야? 수만 개의 명사를 다 부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앞에다 뭐만 붙이면? 전사만 붙이면. 그러니까 전사만 붙였으면 그냥 몽땅 다 부사로 바뀌니까 문법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고 문장 표현은 풍부하게 하고 다채롭게 하고 아주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사예요. 이렇게 전사는 영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냥 뜻으로만 알고 계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독해하시다가 전사가 나오면 부사구야. 문법으로는 관계없어. 해석만 신경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뭐 쓰고 싶은 명사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만들 때 명사 같은 거, 자 어느 명사인데 주어를 이미 썼어. 이건 하나 썼어 주어로. 동사도 썼어. 목적어도 썼어. 근데 명사 하나 또 쓰고 싶어. 그럼 문법이 안 맞는다고 그랬어 분명히. 왜? 주어 두 개, 목적어 두 개 막 그런 개판인 영어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쓰고 싶어? 그럼 쓰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쓰시고 앞에다가 전치사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 아무나 쓰면 좀 안 맞겠죠? 영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다음 중 맞는 것은이 아니라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즉 그래서 적절한 걸 맞추기 위해서는 전치사 그 정도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아 여기는 어느 전치사가 좀 어울리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넣어주게 되면 성질이 바뀝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더 정리를 하죠. 아까 전치사가 명사나 대명사랑 결합해서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형용사가 될 때는 뭡니까? 예, 참 다행스럽게도 오부 요 오부는 명사와 대명사와 결합해서 거의 대부분 형용사의 성질을 갖는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많은 전사 중에서 오부 하나만 형용사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형용사니까 명사로 꾸미겠죠? 다른 나머지 in, on, to 나머지 몽땅은 대부분 부사로 모양이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하나 드릴까요? 봐, 예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개 오브는 뭐뭐의라고 번역이 돼요. 뭐뭐뭐니 뭐뭐뭐가 뒤에 있는 거죠. 그 방의 창문, 즉 오브와 명사가 보면 형용사가 되죠. 형용사는 성질이 명사를 꾸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오브 더 룸이 이렇게 윈도우를 꾸며서 그 창의 창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사 중에서 오브, 오브만 형용사로 이해하셔서 앞에 나온 바로 명사를 그냥 꾸며주는 걸로만 보시면 돼요. 해서 뭐뭐의로 하시고 그 이외에 in, on, to, with, by, over 이런 나머지 모든 것은 명사 앞에 붙어서 성질을 부사로 바꿔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볼까요? 전치사 왜 있어? 대답 없으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전치사가 없으면 문법이 틀려. 그걸 아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해서 그건 뭐 외우는 거 뭐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전치사를 어려워해. 넣을 줄을 몰라. 쓸 줄을 몰라. 그냥 뜻만 풀려고 원, 위 그런 거 외우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바로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물론 동명사도 포함이 됩니다.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을 부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부사로 바꿔주지 않으면 문법이 뭐한다? 뺑! 틀리니까. 문법이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전치사 좀 정복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당장 책을 한번 펴보세요. 전치사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왜? 부사를 많이 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전치사는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뜻은 그건 아주 쉬워. 대충 넣어주면 돼. 그러나 전치사가 있을 자리에 없으면 문법이 맞지 않아. 그 이유는 명사나 대명사는 영어 속에 쓰이면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호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명사와 대명사는 없애버려야 돼. 있으면 안 돼. 근데 없애버리느니 차라리 앞에다가 전치사를 살짝 맞게 붙여서 성질을 다 부사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표현이 화려하고 다채롭고 풍부하고 자세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치사는 영어의 문법을 맞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독해를 하실 때 전치사가 딱 나오면 무조건 부사야. 문법을 신경 쓰면 얼마나 좋아. 문법은 그냥 관여하지 말고 그냥 해석만 맞춰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전치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치사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조금은 지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치사의 용도만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내 강의가 이어지면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관계대명사 편만 또 완전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문법 실력은 정말 한 단계 더 위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유익하셨습니까?